이번 작품은 권필의 주생전입니다. 인물 간의 관계, 소설의 표현상 특징, 근대적 성격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어봅시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가 송정의 역관에서 주생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외부 이야기와 주생의 일생을 바탕으로 내부 이야기가 나누어지죠. 중심이 되는 것은 주생과 배도, 선화의 삼각관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재주가 좋으며 학문이 뛰어났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죠. 결국 주생은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에 도전합니다. 선비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꾼이 되는 모습,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근대적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강호를 유랑하던 주생은 술을 거하게 먹은 어느 날 밤, 배는 물결에 떠밀려서 우연히 고향에 이르르게 되고 어릴 때 친구 배도를 만나게 됩니다. 배도는 본래 양반 가문의 여성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서 기생이 되었죠.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글재주도 뛰어났어요.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배도는 주생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생과 동침하기 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훗날 자신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생은 너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도에게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배도가 평상시 총애를 받던 노승상댁 부인 집에 잔치가 있어서 불려가게 됩니다.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주생은 몰래 배도를 따라가죠. 연애가 끝나도 나타나지 않는 배도를 의심하던 주생은 배도를 직접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리고 예쁜 선화를 만나게 됩니다. 선화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진 주생은 마치 배도가 까마귀였다면 선화는 봉황과도 같고 배도가 조약돌이었다면 선화는 구슬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란. 이런 것도 모르고 배도는 승상 부인에게 주생과의 인연을 말하고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에 승상 부인은 어린 아들의 구경의 글선생으로 배도의 남편인 주생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주생은 처음에는 배도의 집에서 구경을 가르쳤지만 선화에 대한 사랑을 참지 못하고 구경이 오가기 번거롭고 승상댁에 책이 많다는 핑계를 삼아 거처를 승상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달이 없던 어느 날 밤, 선화의 방 앞을 서성이던 주생은 어리고 약한 선화와 미래에 빠지게 되죠. 선화 역시 주생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를 알아챈 배도가 주생을 원망하지만 주생의 마음은 이미 선화만을 바라보게 된 이후였어요. 배도는 사랑을 잃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숨을 거두기 전 배도는 주생의 무릎을 베고 난 정말 너를 사랑했었지만 이런 나를 배반한 네가 정말 너무 밉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선화를 배필로 삼으라고 유언을 남기죠. 다만 자신의 시신은 주생이 오가는 길가에 묻어달라고 전합니다. 때마침 선화의 동생 구경도 우연히 병으로 죽게 되고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주생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다시 유랑을 떠나게 됩니다. 주생과 선화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기 때문에 둘은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었어요. 주생은 외가였던 장노인 댁으로 가게 됩니다. 장노인은 호주의 갑부였고 그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지만 점점 양이어 갔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장노인이 까닭을 묻게 되고 주생은 그간의 이야기를 아뢰면서 여전히 선화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알고 보니 장로인의 부인과 노승상 댁은 친척 사이였어요. 주생을 안타까이 여긴 장로인은 혼사를 진행시켜주죠. 선화도 주생과 이별한 후 날마다 시름시름 여의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상 부인도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다 얻은 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주생은 떠나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던 차에 노부인에게 받은 편지로 그해 9월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 주생은 서기로 증발되게 되죠. 조선의 원군 요청에 명황제는 군사를 보내 왜적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결국 주생은 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선화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조선으로 출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경상도까지 추격을 오게 되고 명나라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주생은 여전히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송정의 역관에서 주생은 권필을 만나게 되고요. 그간의 사정을 필담으로 나누게 됩니다. 권필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하고 있다며 이 글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 배도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당시 민중들의 소박한 바람이 반영된 것이겠죠. 이 소설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도를 배신하고 선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삼각관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죠. 한 젊은 선비와 두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비현실적인 요소는 없지만 주요 인물들이 비극적으로 좌절하고 슬픔을 표현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서정시가 많이 삽입된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권필의 주생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